그간 국민의힘 이준석은 당대표가 된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아왔습니다. 대여 투쟁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침묵하는 대신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에 대해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내부 총질 내지 분란을 일으켜왔는데요. 이 때문에 당원과 지지층들 사이에선 이준석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심어놓은 간첩이냐 뿌락지냐 이런 말들도 공공연하게 나왔던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심증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준석이 이래서 그랬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던 어제 가세현 방송,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언론이 이준석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유튜브 채널 미미뉴스의 폭로 내용, 이 두 채널에서 드러난 이준석의 실체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준석을 둘러싼 성비위 의혹은 각기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저녁 가로세로 연구소가 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폭로한 성상납 의혹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현직 기자 출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미미뉴스에서 폭로한 성추문 의혹입니다. 이 두 채널에서 제기한 이준석과 관련한 성비위 의혹은 그냥 누구누구에게 들었다, 그렇다더라 수준의 카더라 내지 썰의 수준이 아닙니다. 가세현의 폭로 내용은 검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 내지 영상도 존재한다고 하죠. 또 미미뉴스 역시 피해 여성의 제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녹취록이 그 근거로 이미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의 성비위 의혹이란 어마어마한 특종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 언론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이준석의 대응에 포커스를 맞춘 기사들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여 언론이라 볼 수 있는 YTN은 어제 가세현의 생방송이 끝나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사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유독 기성 언론이 왜 이준석에게만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이미 두 채널 방송을 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저희도 아침에 폭로 내용을 상세히 인용 보도해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핵심만 말씀드린 다음 이 건과 관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미뉴스가 폭로한 내용인데요. 미미뉴스는 이준석이라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 모범생 이미지의 젊은 정치인이라는 표현으로 해당 폭로의 당사자가 이준석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미뉴스에 따르면 이준석으로 추정되는 젊은 정치인이 공공장소인 찜질방에서 한 여성에 대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고 그 이후 호텔로 불러냈다고 주장하며 해당 여성의 양해를 얻어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준석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피해 여성 간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즉 이준석이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에게 찜질방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을 했고 호텔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준석의 여자친구가 격분해 그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미미뉴스 폭로의 핵심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이준석이 미혼의 총각이라는 점을 들어 젊은 애들이 양다리 걸치고 바람피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이게 2030을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새끼가 할 짓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미미뉴스 폭로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께서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TV조선 기자가 소속 언론사로부터 압력을 받고 직무 배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사표를 쓰고 미국으로 가게 됐다는 추가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미미뉴스 운영자 2명의 전현직 기자인데요. 화면상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기자가 바로 전 TV조선 기자입니다. 바로 이 기자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정치권 및 소속 언론사로부터 압력을 받고 직무 배제 조치가 돼 사표를 쓰고 미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기자에 대한 언론 탄압이겠죠. TV조선이 이준석에게 타격이 될 만한 보도를 막았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면 이건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미미 뉴스는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이준석의 지저분한 과거 연애사를 폭로의 핵심으로 두고 방송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권과 거대 언론사인 TV조선의 압력과 핍박이 있었는지 이것도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할 사안입니다. 자, 다음. 가세현이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까지 폭로한 이준석 성상납설과 관련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세현이 폭로한 이준석 성상납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선 김성진이란 사기꾼이 등장하는데요. 김성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정보통신기술업체 아이카이스트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김성진은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진이 유흥업소 사장들을 동원해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그 속에 이준석의 이름이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마치 얼마 전 화제가 된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가세현의 이날 방송은 당시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그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자료를 다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대응하자 오늘 오전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이 이 수사 자료 내용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수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15일 의전 담당 김모 씨가 이준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숙소 및 접대 명목으로 130만 원을 사용했고, 비고란에 모 모텔, 룸사롱, 성접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23일 같은 의전 담당 김 씨가 이준석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에게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전 담당이란 현재 복역 중인 김성진이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유흥업소 업주로 추정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흥업소 관계자들도 김성진의 사기 행각의 피해자인 셈이죠. 어쨌든 가세현은 이날 방송에서 김성진과 유흥업소 업주 간 나눈 메시지 대화록 내용을 공개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녹취 자료 등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어제 가세현 방송의 핵심인데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준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성진이 대표로 있는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김성진이 본인 회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박 대통령의 방문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기주로 알려졌던 이준석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이준석은 이들이 왜 자신에게 이런 노비를 하는지 뻔히 알았을 텐데 룸사롱에서 향응을 즐겼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당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즉, 이런 문제로 이준석이 민주당이 약점이 잡혀 있었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후 본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짓만 골라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세현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며 시청자들과 국민들께 본질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준석과 민주당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더 밝혀야 할 것들이 있지만, 어제 가세현의 방송을 보고 그간 이준석의 행태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다,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진다는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간 지속적으로 이준석이 가진 리스크가 울산 회동 따위로는 멈춰지지 않는다. 이준석 리스크는 대선 선거 기간 내내, 아니 어쩌면 그 이후 지방선거, 아니 어쩌면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싹을 빨리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름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시절부터 이른바 막말과 성비위 의혹에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차명진 의원의 제명 사례가 실제 있었고요. 성폭행 의혹을 받았던 김병욱 의원은 물론 무혐의 처리를 받긴 했지만 자진 탈당했었죠. 그리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성비위 사건을 맹비난해왔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대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잣대라면, 그런 기준이라면 이준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즉각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내려야 당 기조에 일관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은 본인 스스로 당 직무 정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당무에 손을 떼고 김병욱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 대해 제기된 성산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한 후에 다시 당무에 복귀하던가, 반대로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거나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련 없이 정치판을 떠나는 그런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게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혹자는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세연과 미디뉴스가 제기한 의혹들은 대선의 악재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준석의 성상납설을 매개체로 대선 전국에 활용할 것이다. 때문에 이준석을 옹호하고 안고 가자라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준석이 가진 리스크에 대한 폭발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재점화되거나 민주당이 이를 그때 활용한다면 속수무책, 손도 못 쓰고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즉 이준석 하나 때문에 5년을 기다려온 대선이 손도 못 쓰고 처참히 망하게 되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준석 리스크는 아예 싹부터 잘라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12월 중으로 이준석을 끌어내리고 남은 1, 2월 2달만 열중하면 정권 교체 가능하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